일단 보자 한번. 등차수열 이제 합시다 이제. 자, 잠깐만 다들 좀 진도 나가는 수업이니까 좀 들어보고 빠르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76쪽 펴봅시다. 페이지 276쪽.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봅시다 한번. 일단 수열.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일단 쭉 읽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그 수열의 각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 뭐 알겠죠, 그죠? 일단 수열을 수학적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약간 이렇게 표현해요. 중괄호 하고서 안에가 AN이에요. AN. 근데 이 AN은 보통 어떤 n에 대한 규칙이나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나열한다 이러면은 A1, A2, A3 쭉 해서 뭐 AN, 뭐 AM 플러스 1 쭉 계속 나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이거 각각의 하나하나를 다 항이라 그래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이 수학 기호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하고서 보통 이 1을 생략해서 그냥 A라고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A에는 요걸 일반항이라고 해요. 되게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시 하는데 실제로 뭐야?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도 일반항입니다. AN이에요. 그렇죠? AN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 AN을 알면 뭐예요? N에다가 자연수만 바꿔 끼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일반항이죠. 그래서 수열도 일반항으로 정해놨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쵸? 이 내용이 일반 내용이에요. 수학적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 나열인데 당연히 수학에서 규칙성이 없는 수의 나열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지? 규칙성이 있는 수열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일단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규칙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등차수열인 거예요. 등차수열이 뭐냐? 지금 거기 써있죠, 그죠? 1번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 하고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상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 등차수열인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A 등차수열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초항이 이제 A, 초항이 A라고 하고 공차라고 해요. 보통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공차를 보통 D로 표현합니다. 차이가 영어로 디퍼런스예요, 그죠? 그래서 D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일반항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등차수열을 나열하면은 뭐 A1, A2, A3 점점 해서 뭐 AN 플러스 1 점점 나가면은 등차수열의 규칙은 뭐예요? 계속 D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됩니까 이거?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AN은 뭐예요? 초항부터 그러니까 A2는 초항부터 공차가 한 번 더해지고 A3까지 초항부터 공차가 두 번 더해진 거고 그럼 AN은 뭐예요? 초항부터 공차가 n-1번 더해진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초항에다가 D를 n-1번 더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근데 이 일반항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A하고 D는 뭐야? 이게 상수예요, 그렇죠? N이 변수죠 오히려, 그렇지? A, N이니까 맞습니까? N은 이제 자연수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볼게요. 그럼 D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D는 상수고 A 빼기 D도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뭡니까 정체가? 공차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이해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 3n 빼기 2야 그럼 바로 알아야 돼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구나.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n에 1 대입하면 돼. 얼마입니까? 1인 거죠. 3 빼기 2. 그치? 초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구나. AN이 마이너스 파이 n 플러스 2파이 이것도 등차수열이에요. 초항이 마이너스 파이, 공차가 마이너스 파이인 겁니다.
초항은 파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돼요 이거? 당연히 뭐야? 지금 이제 항들이 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소수까지는 잘 안 가요. 웬만하면 실수 안에서 끝납니다. 알겠죠? 복소수 수열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 잘 안 가. 알겠죠? 웬만하면 실수 안에 끝는데 이게 무리수도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그래서 A는 뭐다? 이렇게 등차 수열 A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때 N항의 개수가 공차다. 초항은 N의 1 대입한 값이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등차 중앙 내용은 별게 아닌데 이거 좀 이해를 심도 있게 가져가야 돼요. 이거 좀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A하고 B하고 C 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봐봐 당연히 등차 수열 이루니까 계속 똑같은 값이 더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치? 그치? 그러면은 D는 뭐야? B 빼기 A죠. 근데 C 빼기 B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B를 이쪽 넘기고 A를 이쪽 넘기면은 이 B는 A 플러스 C다. 혹은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요게 바로 등차 중앙에 관한 식인 겁니다. 요 가운데항을 등차 중앙이라는 건데 요 가운데항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한마디로 가운데항이 뭐예요? A와 C의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 알겠습니까 이거? 그런 얘기인데 일단 요 내용은 알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 이해만 하면 되고 조금 더 이따가 심도 있게 어떤 식으로 등차 중앙에 작용을 하는지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열을 배우면은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이제 얘기할 건데 그 이전에 일단 수학 기호를 먼저 좀 따져야 돼요. 수학 기호. SN, AN 있잖아요. 일반항 AN이잖아요. 그렇죠? SN이라는 이제 기호가 있습니다. SN. 보통 이제 영어로 합이 뭐예요? 썸이죠, 썸.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로 합이죠. 그죠? 맞습니까? 썸. 그거 S예요. SN은 무슨 뜻이냐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SN이라는 기호 자체가 이 뜻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S4 이런 건 뭐예요? 이 뜻인 거고. 그렇죠? SN 빼기 1 이런 건 뭐야? 여기서 AN 빼기 1번째 항까지 더하는 뜻인 거고. 그렇죠? S1 하면 뭐예요? 이건 A1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해라가 A1이잖아.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SN이 어떤 기호인지 알겠지? 그치? 이 SN은 등차 수열하고 관련 없이 모든 수열을 쓸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 A이 있어도 SN이라는 기호는 이 뜻인 거예요. 알겠지? 등차 수열하고가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에서 SN이 이 뜻입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일 때 그때 SN을 구하는 방법을 강조해 보자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또 새로운 기호 하나만 도입할게요. 기호라기보단 그냥 약속이죠. L이라는 걸 좀 한번 봅시다. L은 라스트의 L이에요. 끝항이라는 뜻이에요. 끝항. L을 AN으로 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AN 등차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이 A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뭡니까? A 플러스 T입니다. 맞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B예요. 맞죠? M 빼기 1번째 항은 뭡니까? L 빼기 B입니다. 왜냐면 A는 L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돼요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AN이 이제 L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등차 수열에서 이게 아무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일 때 AN이. 이해됩니까? 그렇지? 근데 덧셈이란 건 뭐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먹히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SN을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부터 써보자고. L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여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직전항은 L 빼기 D였을 거고 그 직전항은 L 빼기 2D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 뭐예요? 끝에서 두 번째는 얘가 오고 마지막에 얘가 오겠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 두 식을. 그쵸? 그러면은 ESN이에요. 봐봐. 또 얘가 A 더하기 L이죠? 여기가 D가 지워지면서 뭐야? 또 A 더하기 L이에요. 여기도 ED가 지워지면서 또 A 더하기 L이야. 여기도 D가 지워지면서 A 더하기 L이고 마지막도 A 더하기 L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L 몇 개 있겠어? n개죠. 그렇죠. 이게 AN이니까 여기 항이 총 n개 있는 거잖아. 그럼 A 더하기 L도 n개니까 n 곱하기 A 더하기 L인 거예요 이게.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양도형 2로 나누면 S에 나오는 거죠.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런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는 뭐야? 등차수의 S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 L이 뭐예요? AN이 A 플러스 N 빼기 1 D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 L에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식이? 2분의 N 곱하기 A에다가 얘를 넣으니까 2A 더하기 N 빼기 1 D가 되겠네. 그죠? 요 식이기도 한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이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요 식을 암기를 하긴 하거든? 암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등차 수열은 저 SN식을 그냥 이해 없이 암기하잖아요. 완전 껍데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거의. 진짜 그냥 거저 주는 문제밖에 못 풀어요.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원리 이해돼요? 이 원리 알겠어?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혹시 가우스라고 알아요? 가우스라는 사람 알아요? 가우스?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우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우스? 수학자예요. 수학자 별명이 뭐냐면은 수학의 왕, 킹 오브 매스예요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비석이 있어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옛날 사람이니까.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수학의 왕이라고 딱 나와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수학자 중에서 이제 탑티어예요. 역대 수학자 탑5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니 탑3 꼽으라고 해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이 가우스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천재라서 이 사람. 보통 이 천재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좀 약간 일찍 죽는 게 국룰이잖아, 그렇지? 요절하는 게 국룰인데 가끔가다 천재가 오래 살 때가 있어요. 이 가우스가 딱 그렇거든. 근데 이 가우스 요식 있잖아요. 요 공식. 가우스가 만든 식이에요. 가우스가 1700년대 사람인가 봐요. 1600년대인가? 1700년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7살 때 8살 때인가 8살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약간 중세 시대야. 산업혁명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학은 귀족만 있어요. 귀족의 학문이에요 수학은. 평민들은 감히 배울 수 없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가우스는 이제 평민인데 그 당시 평민들은 보통 이제 덧셈 뺄셈 정도 배웠지 평민들도. 그래서 그 보통 그 교회 같은 데서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 신부님들이 보통 이제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다 같이 그냥 막 기초적인 수학이나 뭐 역사나 아니면은 뭐 언어나 이런 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덧셈 숙제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막 나이도 다 달라요. 막 그냥 뭐 학년제도 없어.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대학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8살짜리도 있고 같은 반에 뭐 19살짜리, 17살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같은 반에. 근데 가우스가 사실 8살이었는데 덧셈을 이제 배워서 숙제를 낸 거야. 여러분 숙제로 여러분 덧셈 연습해야 되니까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숙제를 나간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다 100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숙제로. 그래서 그 값을 한번 구해와라. 그러니까 숙제가 나간 거야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가우스가 신부님 5052요 이러는 거야. 내자마자. 그래서 가우스 너 뭐야? 너 1부터 100까지 한번 다 더해봤었니? 예전에? 했더니 아니요 지금 암산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요걸 얘기한 겁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이거랑 이거 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전부 다 100일이 되고, 그럼 100일이 100개니까 10100인데 얘를 2로 나누면 5050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갑자기 8살짜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배우지 않고 없던 시절에 8살짜리가 자기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다 더하라고 하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 봤을 때 얘 천재다 해가지고 그 귀족한테 소개를 해요. 이 친구는 정식으로 수학을 배워야 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살 나이로 대학교로 가요. 이 친구 이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또 막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별거에 다 가우스 다 들어가. 가우스 기호, 가우스 함수, 가우스 적분. 수학과 가면은 가우스한 이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8살 때 만든 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가우스가 8살 때 만든 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됩니까 이거?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원리를. 그래서 이게 봐봐.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막 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조건 막 주고서 모든 정수 n의 합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정수를 구해보니까 뭐야 5부터 15까지 5부터 8까지예요. 한 12까지야. 이걸 더해야 돼. 그러면 이거 다 더하고 있으면 바보죠. 다 더하고 있으면 뭐야? 요거 이제 하나씩 더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거? 17이 4개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요게 바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 공식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야. 근데 S7이 있어요. S7은 뭐야? A1 더하기 A2, A3, A4, A5, A6, A7인데, 그렇죠? 이 등차 중앙이기도 하죠. 요 원리가, 그렇지?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야? A3 더하기 A5는 2A4고, 얘도 2A4, 얘도 2A4. 그럼 뭐야? 이건 A4가 7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좀 이해가 돼서 이 정도까지 막 변환이 가능해야 돼 공식. 그냥 이거 공식 외워가지고 나 SN 구할 줄 안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이거?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이런 변환이 지금 이해되죠 이거? 이거 막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듣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지금 이해해야 돼요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등차 중앙과 요 등차수 합공식의 원리, 요게 다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런 평소에 이런 어떤 응용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등차수 합의 의미인 겁니다. 저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죠? 단순히 공식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냥 그나마 주는 문제를 제외한 그 이상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등차 등비가 되게 개념이 매우 쉽죠. 매우 쉬운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수능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이제 3번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실 설명이 더 많은데 지금 또 여기서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일단 문제 풀 때 필요하면 더 설명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등차수라고만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AN과 SN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식으로 보통 AN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AN을 주면은 SN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SN을 식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SN 식을 먼저 주고, 그래서 이 SN 식 가지고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A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n이 2 이상인데 그리고 A1은 S1이다. 이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 AN인 거 알겠어요 이거? 왜냐면은 Sn은 뭐야? A1부터 AN까지 나오잖아. Sn 빼기 1은 AN부터 AN 빼기 1까지 나오잖아. 둘이 빼면은 뭐예요? 마지막 얘밖에 안 남지 않겠어요? 이해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납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히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지만 뭐 저런가 보다. 뭐 외우면 되겠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수요. 한 개도 없어. 알겠지? 진짜 완전 진짜 주는 문제 빼고 하나도 없어. 알겠죠? 다 이해해야 돼요. 수열은 공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뭐 물론 무지성 암기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진짜 계산 노가다로 유도한 식들은 그냥 암기 하나, 유도 과정을 하나 똑같아. 근데 이런 식도 있잖아.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외우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이해 없이 외워버리면은 이게 바보 되는 거야. 그냥 못 풀어요 아무것도. 이해됩니까 이거? AN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납득이 됩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치? SN은 A1부터 AN까지 합이고 SN 빼기 1은 A1부터 AN 빼기 1까지 합이니까 둘이 빼면 마지막 한 A만 남겠죠.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 얘기인데 대신 N이 2 이상부터예요. 왜냐면은 S1을 대입하면 S1 빼기 S0인데 S0은 없잖아. 0번째 항까지 할 거 있어요. 저 0번째가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용어는 2 이상의 값에서만 가능하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한다? S1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SN이 n제곱 플러스 2n 빼기 3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거야 SN. 그럼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SN n제곱 더하기 2n 빼기 3 빼기 SN 빼기 1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 빼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 안에 거 먼저 전개하면은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더하기 2n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죠. 빼기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n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되겠죠. 언제? n이 2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A1은 뭐예요? 여기 1 대입하고 S1이잖아. 3 빼기 3 0인 겁니다. 그렇지? 그럼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A1은 0인 거고 두 번째 항부터 이 요식이 먹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오케이? 한 개만 더 해볼까요? SN이 2n 제곱 플러스 3n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AN이 어떻게 돼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근데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하면 SN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렇죠? 뺍니다. 그럼 이쪽 요 안은 전개할게요, 먼저. 2n 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더하기 3n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n 제곱 지워지고 빼기니까 3n도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4n. 그다음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되겠죠. n이 2, 3. A1은 어떻게 돼요? S1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2 더하기 3 5예요. 그렇지? 근데 또 지금 케이스는 뭐야? 여기 1 대입해도 5고 여기 A1도 5지,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깔끔하게 뭐예요? A는 4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 차이 알겠지, 그지? 얘는 1차지 않잖아. 여기 1 대입했을 때, 여기 1 대입했을 때 값하고 얘하고 1차지 않죠, 그렇죠? 이거만 따로따로 써야 돼요. A1은 실제 0인 거고 SN 요거일 때 A1은 0인 거고 A2부터 A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일치하면은 뭐 따로 쓸 필요가 없죠. AN을 한 번에 4n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차이 알겠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5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했지, 그지? 그럼 이제 왠지 이해했으면 또 암기도 해야겠죠, 당연히 문제 풀려면. 이해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276조 1, 2, 3번을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제를 풀어줄 건데 대표 유형을 풀어줄 건데 조금 이제 많이 풀어줄게.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홀수 유형 풀어줄게요, 전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홀수 유형 전부 다 풀어주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팍팍팍 풀어줄게. 알겠지? 대신 너무 빨라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 못한 채로 멍하니 듣고 있으면 수업은 그냥 망합니다. 봅시다. 대표 1번. 제3항과 제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제5항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 그러니까 그럼 A3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A8이 같다는 얘기 당연히. 그 다음에 A5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A는 등차라고 합니다. 이때 246은 몇 항인가? 즉 AK가 246이라고 하면은 K 값을 구하시고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등차 수열은 뭐예요? 초항하고 공차 두 개만 구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A3은 뭐야? A 플러스 2B예요. 맞나요? 등차 수열에서. A8은 뭐예요? A 플러스 7B입니다. A5는 A 플러스 4B예요. 맞죠? 그렇지? 그래서 A하고 D만 구하면 돼. 식 두 개 연립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D입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2A는 마이너스 9D예요. 그러니까 2A 플러스 9D는 0이라고 할까요? 그냥 2A 플러스 9D는 0입니다. 이런 식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요 식이 한 개 나오네. 그치? 이 두 개 연립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를 두 배 하면 2A 플러스 8D가 마이너스 4야. 그쵸?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뭐예요? D만 남죠. D가 4네요. 그죠? D가 4면은 이게 플러스 36이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A하고 D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A는 어떻게 돼요? 초항 A 플러스 N 빼기 1 D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4N 빼기 22가 되나요? AN이 맞습니까 이거? 일반항 구했으면 뭐야? 246이 몇 번째 항인지도 아는 겁니다. AK는 뭐예요? AK는 4K 빼기 22겠죠? 얘가 246이래. K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21 더하면은 여기가 268이고, 그러면 K는 얼마예요? 46, 24, 47, 28, 67인 겁니다. 그러니까 67번째 하는 거예요, 답이.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얘들 다 이제 A하고 D에 대해서 식을 바꿀 수 있잖아. 등차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하고 D 두 개예요, 그렇죠? 근데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A를 구하면 돼. 그럼 이제 일반항 N이 나올 거고. 그러면 246이 몇 번째 항인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익혀야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한번 볼게요, 대표요. 보자 한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도 등차이다. 이때 A3 플러스 A5 요게 36이고 그리고 A2 곱하기 A4 요게 180이다. 그쵸? 이때 AN이 10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런 게 잘 보여야 돼. 등차 중앙에 의해서 A3 플러스 A5는 뭐예요? 맞죠? 그지? A3, A4, A5가 등차수일 테니까 등차 중앙에 의해서 A4가 18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A4가 18이고 그럼 얘가 18이니까 뭐야? A2가 10인 겁니다. 바로 나오죠.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항이 두 개 나왔어. 그럼 A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치? 당장 A4에서 A2 빼면 뭐야? 2D란 말이야. 2D가 8이에요. 그래서 D가 4고 그리고 A2가 뭐야? A 플러스 D야. 그렇지? 그러니까 A가 6인 거죠. 그래서 A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초항 A 플러스 N 빼기 1D 그러면은 4N 플러스 2네요. 그렇죠? 이게 AN입니다. 근데 이 AN이 뭐야?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N은 뭐예요? 2를 빼면 여기가 이제 98이고 그러면은 N은 뭡니까? 2분의 49
즉 24.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n의 최대값 얼마예요? 24예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24인 겁니다. 24. 이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번 가보겠습니다. 대표용 5번 가볼게요. 5번. 지금 보면은 ABC가 양의 실수래. ABC가 전부 다 이제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등차수였네요. 등차. 그리고 이제 세 실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도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도 등차를 이루네요. 오케이. 이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통 당연히 제대로 된 문제라면 풀리겠든 문제 설계했겠지, 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풀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봅시다. 대놓고 이렇게 등차수인 3개가 줬다는 건 뭐예요? 대놓고 등차 중앙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2B가 A 더하기 C입니다. 맞죠? 여기서 뭐예요? 2B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A제곱 빼기 C제곱을 인수분하면 A 플러스 C 곱하기 A 빼기 C고 그러면 요걸 1번씩 요걸 2번씩이라고 하면은 딱 봐도 뭐예요? 2 나누기 1을 하고 싶죠? 맞습니까? 이 정도 하고 싶어야 돼. 그 정도씩의 감각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뭐예요? P만 남고 우변은 A 플러스가 약분되고 A 빼기 C만 남겠죠. 요 식이 한 개 나와야, 그렇지? 요 식이 한 개 나와야 요 식과 요 식을 연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죠.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보통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문자가 3개인데 주어진 식이 2개야. 그러면 세 문자의 비율까지는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값은 모르지만 식이 딱 1개 부족하면은 비율까지는 나옵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 오케이?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야. A, B, C 딱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문자가 식인데 색이 2개야. 식이 하나 더 부족해. 그러면 비율까지 나와요. 세 값에. 그래서 비율을 알면 뭐야? 이건 분수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립을 하면 일단 두 식을 더 해볼게요. 좀 C가 날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3B는 2A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는 2분의 3B예요. 그죠? 그럼 이제 A가 2분의 3B면 C는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B야. 그럼 C는 2분의 1이네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B로 통일시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 대입을 하면 준식에 저 분수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2 곱하기 A가 뭐야? 2분의 3B 곱하기 B 분의 A제곱 4분의 9B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4분의 1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3B의 제곱분의 위에 계산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4분의 9B제곱에서 4분의 1B제곱 빼면 2B제곱 3B제곱이네요. 3B제곱분의 3B제곱이니까 얼마야 답이? 2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거만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지 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더니 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풀리니까 설계해줘요 문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좀 풀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7번. 지금 보면은 3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플러스 k는 0. 세 근이 등차수인데요. 요거 별표 치세요. 좀 보통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개의 근이 등차수를 이루죠, 그렇죠? 이게 보통 등차수를 이루는 세 개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첫 번째 걸 A, 두 번째 걸 A 플러스 T, 세 번째 걸 A 플러스 ED로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당연히 돼요, 그것도. 되는데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이게 가운데 걸 A로 놓고 양쪽 걸 A 빼기 D, A 플러스 D로 놓는 게 좋아요. 요게 하나의 이제 스킬입니다, 스킬. 이렇게 놔야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A, 가운데 걸 A 플러스 D, 세 번째 걸 A 플러스 ED로 놔도 풀려. 안 풀리지 않아요. 근데 계산이 이렇게 놨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야? 지금 딱 봐도 지금 못 써야 돼요. 근과 계수관계 써야 되는데 다 더하면 그냥 A가 3A가 돼버리고 D가 날라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곱할 때도 뭐예요? 합차가 있어가지고 곱하기도 쉬워요. 이해 됩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 요게 스킬입니다. 요게 스킬이에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지금 K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뭐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세 수의 합 3A. 3A는 -A분의 B, -3이죠. 그러니까 당장 A가 나오고 시작한다고 이러면 그렇지? 만약에 이게 A 더하기 D, A 더하기 2였으면은 A가 안 나와요. 그렇지? 한 문자가 나오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하면 A제곱 빼기 AD. 얘하고 얘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D. 얘하고 얘 곱하면 A제곱 빼기 D제곱. 합차니까. 요게 A분의 C, -3이죠. 그 다음에 3개 다 곱한 거. 3개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제곱 빼기 D제곱이죠. 이게 -A분의 D, -K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서 A하고 D 구한 다음에 아래에서 K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이미 나왔어. A 얼마예요? -1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1이 플러스 1이 지워지는데 그러면 3A 제곱이 얼마예요? 플러스 3이겠죠. 그죠? 그래서 D제곱이 4예요. 그럼 D는 풀마인데 솔직히 플러스이나 마이너스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이면은 이쪽이 더 큰 거고 마이너스는 이쪽이 더 큰 것뿐이야. 그렇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D가 뭐 플러스이라고 치면은 세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가운데가 -1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 -K는 얼마예요? 세의 근의 곱 3이겠죠? 그래서 K가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됩니까 이거?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돼. 알겠죠? 멍 때리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완벽히 이해하고 혼자 문제 그래야지 문제가 좀 풀리죠. 문제 풀 때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늘어요. 실력 수학습니다. 9번 봐봐. 첫 장이 50 A가 50이고 그리고 공차가 -5 공차가 나왔다가 이미 등차수야 돼요. 그렇지? 이때 첫 장부터 n함까지 합이 즉 S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그렇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는 SN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SN식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식을 세워야죠.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아까 이해하려고 했지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SN이 뭐예요? 지금 A하고 D가 줘졌으니까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D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곱하기 이 안에가 어떻게 돼요? -5N 플러스 105네요. 그렇죠? 요게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을 풀어서 n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n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는 건 뭐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5로 묶으면 -5n 곱하기 n 빼기 21이 0보다 작다인데 그러면 양쪽에 -5를 나누면 부동반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n이 0보다 작거나 n이 2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n은 자연수니까 이건 별 의미 없죠. 그죠? 최소값이 얼마예요? n의 최소값 얼마야? 22가 답일 거예요. 왜? n은 자연수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등차수 합공식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까 뭐였어요?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혹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t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면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SN을 할 때 S12 165 그 다음에 S22 630이다. 이때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쭉 해서 A40까지 요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별 2개 쳐볼까요? 일단 요거는 내가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우리의 초보의 풀입니다. 초보의 풀이. 초보들의 풀이 딱 이래요. 일단 얘를 해석합니다.
이거 해석했더니 11번장부터 40번장까지 합이야? 그러면은 S40 빼기 S10 정도 해석할 수 있나? 그죠? 그죠? 맞지? 그러면은 그러면 S10하고 S20이 공식을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2분의 n이 10이죠 현재. 10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 d 요거랑 요게 165다. 이거랑 S20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d 요게 630이다 해서 이 두 식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a하고 d를 구하면 S40을 알 수 있고 S10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답을 내면 되겠다. 이 전략 알겠죠? 그죠? 나쁘지 않지 그지? 딱 이게 초보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풀이는 아니야. 좋은 풀입니다. 알겠지? 근데 고수의 풀이는 좀 달라요. 더 빨라요 얘보다. 어떻게 하냐? 대신 개념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A 등차수예요 현재. A 등차수인데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거랑 A4 A5 A6 이거랑 A7 8 9 이거랑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합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얘를 뭐예요? S3이라고 쓰고 얘를 S6 빼기 S3이라 쓰고 얘를 S9 빼기 S6이라 쓰고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잘 보면은 A1부터 A4까지는 뭐예요? 등차수이면 플러스 3D죠. 그죠? 얘도 플러스 3D지. 2부터 5까지. 얘도 플러스 3D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플러스 9D예요. 즉 3의 제곱D야. 그치?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아래를 봐도 4부터 7까지 플러스 3D야. 5부터 8까지도 플러스 3D. 6부터 9까지도 뭐예요? 플러스 3D예요. 똑같이 보여. 여기도 플러스 9. 그럼 느낌 알겠죠? 세 개씩 계속 등차수를 세 개의 합으로 계속 이렇게 끊어가지고 쓰면 뭐예요? 등차수.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러면은 10개씩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차수열이에요. A1부터 A10, A11부터 A20, A21부터 A30 하면 뭐야? 10D 돼서 뭐야? 플러스 100D, 플러스 100D, 그러니까 10의 제곱D죠, 그렇죠? 플러스 100D, 100D에서 등차수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현재 S12 165예요. 그러면은 S20 빼기 S10은 얼마야? 630에서 165를 빼. 그러면 500에다가 465인가요? 그치? 맞아요? 봤더니 여기에 뭐예요? 플러스 300이 됐네? 그죠? 그러면은 S30 빼기 S20 S40 빼기 S30도 어떻게 돼요? 765 1065가 될 거란 얘기죠. 등차수 될 거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4개의 숫자를 더하면은 S40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뭐야? 이렇게 같으니까 얼마예요? 얘하고 더하면은 1230인가요? 그쵸, 1230이지. 1230 곱하기 2니까 뭐야? 2460. 이거 답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2460인데 요한 쏘리 지금 S식을 하나 빼야죠, 그렇죠? 빼야 되니까 요거 3개 더하기 답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 765 곱하기 3이 답인 거죠. 등차 중앙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355, 368, 3722, 2295가 답인 거죠. 이런 식의 풀이 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요게 이제 고수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300이면 뭐야? D가 3이겠죠, 3. 저게 100D일 거니까,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서 푸는 게 이제 고수의 풀이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왜냐면은 내가 이제 학생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틀리고 이걸 알고 있는 친구만 맞추게 하는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내면 되냐면 이렇게 내면 돼요.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이렇게 못 풀어요. 계산이 들어져서 못 풉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빼면 되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걸 아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계산이 안 된다면서 뭐야 이거 쓰레기야, 문제가 오류다 이러면서 그냥 못 풀어버리죠.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실번이 실번 문제였어요. 실번은 기억, 이 개념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에서 이게 내용은 진짜 쉬운데 되게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되게 이해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엄청. 안 그러면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개도 안 풀려요.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다. 이때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각의 크기 합이 공차가 20도고 초항 가장 작은 각이 40도래. 그렇죠? 이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이제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거? 활용 문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얼마죠? 오 맞아요. 180 곱하기 120.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풉니다. 일단 이거 돈은 뺄게요. 잠깐 생각할게. 이거죠.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알잖아. 삼각형의 내각이 한 게 얼마야? 180도. 사각형은 360도. 오각형 540도. 육각형 720도. 뭡니까? 180 곱하기 6 빼기 2. 그치?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배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뭐예요? 요거의 합인 거죠.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t 하고 같은 거지. 여기서 이제 n을 구하면 되죠.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내각의 크기 합이 뭐예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n번째 각까지의 총 합하고 같은 거죠.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가 20n 플러스 60인데 2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10으로도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n 빼기 36은 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그래서 n제곱 빼기 15n 더하기 36은 0이에요. 그래서 n 빼기 3 곱하기 n 빼기 12가 0이야. 그래서 n은 3 또는 10이에요. 그렇죠? 그럼 답은 뭐야? 답은 3입니다. 12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각도 하나가 180도 넘으면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10이면은 뭐예요? 마지막 각이 몇 도가 돼? 마지막 각이 260도가 돼요. 좀 그렇죠? 이게 되니까 이거? 문제에서 뭐야?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이건 뭐예요? 11을 갖다 제거하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3입니다. 삼각형이 삼각형.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 15번까지가 등차수열 진도였고요. 17번부터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그럼 등비수열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문제는 조금 풀어보고 일단 오늘 쉬는 시간은 더 없어요. 대신 점심시간 주겠습니다. 알겠지? 1시까지 수업을 그냥 쭉 이어나갈 거예요. 그냥 등차수열 문제 풀 시간 좀 주고 일단 프린트 위주로 풀어. 책이 좀 어려우면 알겠죠? 프린트 안 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시간 좀 주고 등비수열도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오늘 1시에 마무리하고 1시 55분까지는 점심시간 줄 거예요. 여러분 일단 등비수열 진도 나갈게요. 이제 등비수열 진도 나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277쪽 봅시다. 페이지 277쪽 등비수열
등비 수열을 이제 등차 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훨씬 쉬워요.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봅시다 한번 페이지 277쪽 책 보자 한번. 일단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만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1번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이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등차수열은 뭐예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이었죠. 그죠?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입니다. 알겠지? 이때 비율이 영어는 레이쇼예요. 레이쇼. 그래서 보통 R이라고 많이 쓰고 공차가 아니라 공비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A에는 일반항은 뭐예요? 초항 A에다가 뭐예요? 공비 R을 당연히 N 빼기 1번 곱한 거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뭐예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 되는 겁니다. 뭐 이해되죠? 그쵸? 등차수를 하고 나면 훨씬 이해 잘 될 거고. 그 다음 등비중항. 등비중항도 되게 쉬운 게 그쵸? 등차중항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A, B, C 요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걸 만들고 가는 겁니까? A에서 B로 갈 때 공비 R이 곱해진 거고 B에서 C로 갈 때 공비 R이 곱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공비 R은 어떻게 돼요? A분의 B죠. B에서 A 나온 거 그렇지? 그리고 B분의 C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거? 이 식에서 뭐예요? B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B의 제곱은 AC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등비 주항식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A, B, C가 양수한 조건이 걸려 있으면은 B는 플러스 루트 A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하 평균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등차 중항은 덧셈의 평균, 산술 평균. 등비 중항은 곱셈의 평균, 그 기하 평균인 겁니다. 알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벌써 1, 2, 3번이 다 설명이 끝난 거고요. 등비 수열의 합. 요거는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이해하고 외워야 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은 나중에 또 다음 단원에 좀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SN인 거죠. 등비 수열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첫 번째 항이 뭡니까?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쭉 해서 n번째 항은 뭐예요? AR n 빼기 1제곱이죠. 이걸 다 더한 값에 대한 식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합니다? 이거 들어야죠.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떤 아이디어로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양변에 공비 R을 곱할게요. RSN.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제 그 분배 법칙으로 하면은 각 항이 전부 다 R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뭐예요? AR이 돼요. AR이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되겠죠? 쭉 와서 여기에 AR n 빼기 2제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바로 직전 항이겠죠? 여기에 R이 곱해지면 뭐 어떻게 돼요? AR n 빼기 1제곱이 되고 여기에 R이 곱해지면은 AR의 n제곱이 되겠죠? 몇 가지 됩니까 이거? 이 두 개를 빼면 됩니다. 그럼 이쪽은 1 빼기 R의 SN인데 이쪽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싹다 지워지지. 그죠? 그래서 얘랑 얘만 남는 겁니다.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누면은 SN이 완성되는 거죠. 1 빼기 R분의 여기도 A로 묶을게요.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혹은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언제? R이 1이 아닐 때. 그렇죠? 분모가 여기 만드니까. 그죠? 그 R이 1이면 뭐예요? R이 1이면 그 초항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A, 그치? 그럼 그냥 A를 n번 더한 거죠, 그쵸? NA가 되겠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SN, 등비수열의 공식이에요. 당연히 암기해야 돼.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암기인데.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외워야 된다고. 이 원리를 알아야 다음 단원 수열의 합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그지? R을 한번 싹 곱해가지고 빼면은 이 가운데 점점점 부분이 싹 지워지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이 원리 알겠습니까? 공식 외워야 돼요. 솔직히 R이 1인 건 별 의미 없어, 그렇죠? R이 1인 거는 뭐 문제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그냥 이론적인 거고 이 위에 걸 외워야죠. 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이 두 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한 거 이건 왜 썼냐 하면은 보통 R이 이제 1과 작으면 요다 식을 넣고 R이 1보다 크면 요다 식을 넣어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 진도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죠, 그죠? 등비수열의 응용 여기는 용어까지만 설명하고 문제풀이는 안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은 설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진도는 사실 등비수열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등비수열의 응용에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용어 말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설명할 건데 용어는 지금 설명할게요. 용어만. 알겠지? 용어만. 지금 여기 보면은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단리법, 복리법. 이게 경제 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경제 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성인한테 되게 쉬운 용어거든. 왜냐면 삶에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돈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직 어디 취업해가지고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소득을 일으켜가지고 뭐 여러분 은행 가서 뭐 적금을 붓거나 예금을 들거나 뭐 이런 적이 없죠 아직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를 내에 자꾸만. 심지어 이 경제학적 상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경제학적 상식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세한 얘기는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용어 설명만 할게요 지금. 용어 설명까지 다음 시간에 하면 다음 시간에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러분 그 예금하고 적금이 뭔지 알아요? 예금이 뭐죠? 맞아요. 돈 맡겨놓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그냥 넣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돈을 맡아놓은 대신 이자를 줘요. 왜 줄까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식은 필요하거든 이게.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 은행은 왜 줘 이자?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하지? 은행 돈 어떻게 버느냐? 은행이 이제 보통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내 돈이 한 1억밖에 없어. 근데 1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차릴 수가 없어. 공장 같은 거를. 그러면은 공장 차리는 한 10억 필요해. 그럼 9억을 어서 해요. 은행에 가서 빌려오는 거야.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사업 차릴 건데 이 사업 차리면은 이 정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빌려주시면 제가 뭐 한 20년 동안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만약에 이제 돈을 이제 갚으면은 뭐예요? 은행은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뭐냐?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이제 이율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이율. 이율이 뭐냐면은 이자가 생기는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연이율 하면 뭐야? 1년 지났을 때 이제 이자가 붙는 비율. 월이율 하면 한 달마다 이자가 붙는 비율. 근데 보통 연이율을 많이 얘기해요. 월이율보다. 알겠죠? 가끔 월이율 나오는데 연이율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자하고 원금이란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맡겨놨어.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3% 주겠대. 그쵸? 그럼 연이율이 만약에 3%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1년 지나면 뭐예요? 1,000만 원 3번이 1,0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율과 이자인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1,000만 원인 거고 이자가 30만 원인 거예요. 이율은 3%인 겁니다. 연이율.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율이라는 게 붙어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예금은 그냥 돈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돈 빌려줘가지고 이런 이자를 받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 당연히 뭐예요? 은행은 자기들이 예금을 해줬을 때 주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을 요구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업에서 대출 받는 사람은 이제 더 높은 이율,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은행에서 3% 주는데 대출을 받으면은 뭐 이율이 10%야. 그러면 7%만큼은 이제 은행이 더 먹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이. 뭐 은행도 돈을 벌어야 이제 은행원들 지금 월급도 주고 은행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직접 투자도 해요. 어디 뭐 주식 같은 거, 뭐 잘 나가는 거,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 주식 실제로 은행이 자기네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면서 수익을 내 가지고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이 금융이란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를 벌었어. 근데 이 10%가 맞나요? 여러분이 1억이 있어. 10%야. 10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1년 단위야. 연이율이 10%인 거죠. 그렇지? 1년에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1억이 아니라 1조가 있어요. 10%는 뭐야? 1년에 1000억 번 겁니다. 이 금융이라는 건 뭐야? 돈의 크기가 커지면, 내가 굴리는 돈의 크기가 커지면은 한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벌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걸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예요? 은행이 이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은행에 돈 많이 맡기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굴리는 돈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에서 돈 벌기가 쉬워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이해했지, 그지?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금도 적금도. 그래서 이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돈을 맡겨놓는 거야. 대신 이 예금이라는 건 이율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예금은 뭐야? 내가 뺏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여러분이 통장에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막 급해서 써야 돼. 빼서 쓰면 돼요. 그럼 있는 동안만 이율을 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근데 적금은 뭐냐? 적금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적금은 혹시 적금 알아요? 뭔지? 오, 대충 알고 있네, 그렇지?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은행과 계약하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차를 사고 싶어 이제 취업해가지고. 근데 차가 이제 막 하나 사려고 보니까 이제 막 난 경차는 싫어 막. 그러면 조금 한 최소 소나타, 뭐 그랜저 끌고 싶어 막. 근데 보니까 차가 뭐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월급 초봉 한 300, 400인데,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적금을 붓는 거죠. 적금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은행하고 5천을 모아야 되니까 내가 4년 동안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통장에 계좌에 꼬박꼬박 매달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일에 넣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일에 100만 원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럼 대신 은행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 그래? 그럼 우리가 원래 예금 이자가 2%인데 이건 적금하면 이자 5% 줄게. 이율 5% 줄게요. 이렇게 더 높은 이율을 약속하는 거예요. 대신 이 계약이 끝까지 지켜졌을 때만 5%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적금으로 들어온 돈이 예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막 투자하잖아, 그렇지? 근데 예금이라는 거는 언제 돈이 빠져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투자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적금이라는 건 뭐야? 그래도 언제까지는 확실하게 돈이 들어와 있는 돈이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굴릴 때 좀 더 가치가 있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윈윈 구조인 거지. 개인은 뭐예요? 또 그런 효과도 있어요. 높은 이율도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은 내가 자꾸만 돈 좀 생기는데 급하면 막 갖다 써. 나 차 사야 되는데 5천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뭐야? 깨려면은 손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 예를 들면은 적금 같은 경우는 계약상 중간에 만약에 당신이 적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당신이 그때까지 모아둔 이자 한 푼도 안 줍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손해가 나요. 깨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한 1200 모였는데 갑자기 좀 어디 해외 가고 싶어. 방학인데 이게 막 휴가인데 여름 휴가인데 근데 보니까 1200이 적금에 있어. 이거 깨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깨면 적금 그 이자 다 날라가. 그러니까 이거 못 깨는 거죠. 그래 참자. 내가 어차피 나 차 사야 되니까. 이러면서 참는 거야.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죠? 개인한테는. 그래서 이게 나름 윈윈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적금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원금, 이자, 적금, 예금 설명했어요. 이율도, 그치? 그러면은 원리 합계는 뭐냐? 이거 간단해요. 원이 원금이고 리자, 이자인데 이자가 원래 리자야, 한자. 근데 두분 법칙에 의해서 이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글자에 있으면 리가 되겠지, 그지? 원리 합계는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이해했죠 이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립법과 복립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예시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근데 연이율이 3%입니다. 1년 지났어. 얼마가 돼요? 1030만 원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1년 또 지나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아 애매하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야지. 1060만 원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 2년 차이는 뭐야? 1030만 원이 들어있는데 1030만 원의 3%가 붙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둘 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쵸? 선택의 문제지, 그치? 선택의 문제죠. 그게 바로 단립법과 복립법이에요. 단립법은 뭐냐면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리로 가면 뭐야? 그냥 1년이 또 지나면 106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1000만 원에 대한 3%만 붙는 거야. 즉, 이 원리합계의 크기가 뭐야? 등차 수열로 늘어나요. 30만 원씩 계속 붙겠죠, 이거가.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은 복리는 뭐냐? 복리. 복리는 원리 합계의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차이는 1000만 원의 3%가 붙었지만 2년 차이는 뭐예요? 1030만 원의 3%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30만 곱하기 1.03이 되는 거예요. 얘는 1000만 곱하기 1.03이었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1000만 곱하기 1.03이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매년 3%씩 넣는 거잖아, 그렇지? 원리합계 3%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3씩 1년마다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즉 등비수열 느낌으로 원리합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등차 수열에 없고 등비수열을 배운 다음에 나와 있죠. 등비수열의 응용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금 단립법을 쓴다는 겁니까? 복립법을 쓴다는 겁니까? 복립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현실이 복립법이에요. 현실이 복리법이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복리예요. 복리.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기 유리한 거예요. 이 복리로 늘어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왠지 알아? 돈이 많아져가 자산이 쌓이면은 이 세상이 공짜야. 여러분이 만약에 자산이 1억이 있어. 그럼 3%면 얼마예요? 예를 들면 3%면 한 1억이 있으면 한 300인가요?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면 뭐 큰 거 아니지, 그치? 그죠? 뭐 한 달 생활비 정도 나오는 거죠, 공짜로. 그치?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 1년에 3% 얼마야? 3억이죠. 그럼 1년에 3억 정도는 여러분이 공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이 100억을 사실 은행에 넣어놓지도 않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뭐 건물 사거나 뭐 이것저것 투자하는 게 돈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쨌든 은행에만 넣어놔도 3억 정도는 공짜로 쓸 수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1000억이 있어. 1년에 30억. 30억이면 그냥 백화점 가서 다 골라도 다 공짜야. 이해됩니까 이거? 인생이 공짜야. 이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돈을 많이 벌려면 뭐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 좋은 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노력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알겠지? 단순히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머리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 막 서울대 가는 친구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실 되게 부러운 친구들이긴 한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면 아무도 공부하려고 강요를 안 해. 놀아요. 그래서 막 서울대나 뭐 아니면 연고대 막 스카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비참해진 사람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세상에.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닌 거지 한마디로. 그냥 주변에서 막 강제로 막 시키고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어거지로 조금 했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갔어. 이건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막 내가 이제 좀 공부머리가 안 좋아. 근데 겁나 노력해가지고 뭐 어디 한 중앙대 갔어요 아니지. 훨씬 잘 돼요 보통.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력하는 습관이 배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학교에서 노력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꾸준히 노력한단 말이야.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해서도 잘 돼요 보통. 이게 노력이라는 게 한 1년, 1, 2년 노력한다고 뭐 바뀌는 게 별로 없어. 최소한 10년은 꾸준히 노력해야 바뀌어요 인생이. 그래서 이 노력하는 게 아예 습관으로 바뀌어야 성공하지 그냥 뭐 한 1, 2년 열심히 빡세게 산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좀 알고서 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경제학적 용어, 상식적인 거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요 내용의 문제를 못 풀어요 아직. 설명이 더 많아. 이게 경제학적 상식을 설명이 더 많아요. 짜증나게도.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도 설명할 거고 등비수열 문제 몇 개만 풀어줄 건데 지금 이제 유형 17번부터 유형 31번까지인데 이걸 다 홀수만 풀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17번, 그 다음에 21번, 25번, 29번 4개만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죠? 17, 21, 25, 29 4개 풀어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구성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번 갑시다. 17번 보자 한번. 유형 17번 지금 보면은 A 등비수열이래요. 이때 A3 더하기 A4가 24래요. 그리고 A3 대 A4가 2대 1이래. 그치? 이때 128분의 1. 즉 AK가 128분의 1이라고 하면은 K가 얼마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 똑같아요. 아까 문제랑. 등비수열도 뭐야? 초항하고 공비 맞는데 식 2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해서 A하고 R을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 구조 알겠지? 그래서 A3는 뭐야? AR 제곱입니다. A4는 AR 세제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AR 제곱, AR 세제곱이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은 24다. 요 식이고 얘는 뭡니까? 이렇게니까 AR 제곱은 2 곱하기 AR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당연히 초항하고 공비는 0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등비수열에서 초항이나 공비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다 0이야. 그치? 0이야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되겠죠? AR 제곱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R 한 개 남겠지. 그치? 그래서 이 R이 1이니까 R이 2분의 1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R이 2분의 1을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4분의 1A 더하기 8분의 1A가 24입니다. 그러면은 8분의 3A가 24니까 A는 64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한 AN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에요. 그렇죠? 지수 법칙을 좀 붙여볼까요? 64는 2의 6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7제곱이 AN이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AK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7제곱인데 이게 128분의 1이야. 근데 128분의 1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으면 되니까 K가 얼마예요? 14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14번째 항이 답인 겁니다.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런 식의 풀이라는 겁니다. 21번 볼게요. 21번은 활용 문제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A, B 두 사람은 각각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리터씩 가지고 있다. A는 식염수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 넣는 시행을 반복한대요. 그리고 B는 식염수 7.5리터를 버리고 물 7.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이때 A, B가 이와 같은 시행을 각각 P번, Q번 반복하여 얻은 식염수의 농도가 서로 같을 때 P 대 Q를 구하시오. 이게 봐봐. 식염수가 소금물이잖아요. 그렇죠? 소금물인데 먹을 수 있는 소금물이라는 뜻이에요. 식염수. 그렇지? 염이 소금염자고 수가 물수자잖아. 그렇지? 식이 먹을 식자야. 그러니까 식염수는 염수는 소금물인데 식은 이제 먹어도 되는 소금물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농도라는 게 뭐예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죠. 근데 식염수를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 채우면은 소금 물의 양은 그대로지. 그치? 근데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반토막 나잖아요. 그쵸? 그치? 맞지? 식염수를 반 버리고 물을 반 채우면 소금 물의 양은 10리터로 그대로인데 소금의 양은 반토막 날 거 아니에요. 계속.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농도가 2분의 1배씩 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공비가 2분의 1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 그럼 B는 봐봐 10리터가 있어요. 7.5리터를 버리고 2.5리터 물을 7.5리터를 부어요. 다시 2.5리터 내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4분의 1씩 되겠죠. 그렇지? 4분의 3 갖다 버리고 물로 채워버리면 소금 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소금의 양이 4분의 1배 된다고 계속. 4분의 3이 버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B는 공기가 4분의 1인 상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지금 문제 보세요. 처음에 각각 같은 농도의 식이요. 그치? 그럼 이게 초항은 같아. 초항은 둘 다 A예요. 그쵸? 같은 농도야 처음에. 근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A는 2분의 1배씩 되고 B는 4분의 1배씩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A가 P번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분의 1이 P번 곱해진 거죠. 그리고 B는 Q번 했대요. 그럼 A에다가 4분의 1이 Q번 곱해진 겁니다. 근데 일단이 농도가 같대요. 이때 P 대 Q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상 나왔죠. A는 뭐 약분 될 거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P 제곱은 2분의 1의 2Q 제곱이잖아. 제곱치기에 의해서. 그래서 P가 2Q잖아요. 그럼 P 대 Q는 얼마예요? 2대 1이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간단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되고 25 볼게요. 25, 29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3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 그쵸? 요거의 세근이 등비수열인데, 그쵸? 아까 세근이 등차수열 때 어떻게 나왔어요? 가운데 걸 a로 놓고 a 빼기 d a 플러스 나왔지, 그치? 이래야 계산이 편하고 했죠. 근데 등비수열 똑같이 가운데 걸 a로 놓으면은 이쪽이 뭐가 돼요? r분의 a, 뒤에 a, r이 되죠, 그쵸? 이러면 분수 나와서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첫 번째 걸 a로 놓고 a, ar, ar 제곱 이렇게 놉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등차수라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냥 놓는 게 계산이 차라리 더 편해요. 이 다른 방식으로 놓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량이 있어서 푸는 겁니다. 당연히 k를 구하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세근의 합 a 플러스 ar 더하기 ar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부근끼리의 곱의 합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이렇게 곱하면은 a 제곱 r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a 제곱 r 세제곱 이게 a분의 c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셋 다 곱하면 뭐예요? a 세제곱 r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 k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거 두 개에서 a r 구하고 아래 거를 k 구하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거 뭐야? 등비수열은 묶어가지고 뭐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위에 거는 a로 묶이죠. 그죠? 아래 건 뭐예요? a 제곱 r로 묶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2 나누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약분되고 A 하나 약분되고 AR 남겠죠 좌변. 그리고 얘도 뭐예요? 2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요까지 나오는데 얘만 있으면 뭐야? K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치? 답이 얼마나? 8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분이 계산 어떻게 한다? 보통 이게 묶어가지고 약간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요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헤맬 수 있어요 이 문제. 잠깐만 이거 뭐 가감법을 통해서 뭐 한 문자 날리려고 하면 잘 안 날려져. 안 날려져. 오히려 약간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약분하는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9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29번.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의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래요. 그렇죠? 근데 얘가 요게 AN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소리야. 우리가 SN이 나오면 뭐예요? 아까 AN 구할 수 있었죠, 그죠? 어떻게 구했죠? SN 빼기 SM-1
근데 이게 n이 2 이상일 때. 맞습니까 이거? 기억나죠? 그러면은 봐봐. 어차피 k는 지워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 빼기 얘인데 3에 요거를 묶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에 n 빼기 1제곱 묶으면은 앞에 거 2 하나 남고 뒤에 거 1이잖아, 그렇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1이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a는 3 곱하기 2에 n 빼기 1제곱이 돼요. n이 2 이상일 때. 뭐야? 등비수열이네? 근데 n이 2 이상일 때죠. a1은 어떻게 구해야 돼? a1은 s1으로 구해야죠, 그렇죠? 여기 1 대입하면 뭐야? 6 플러스 k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an이 등비수열 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완벽한 등비수열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an이 있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첫 번째 항에서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러면 an 자체를 등비수열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완벽히 등비수열 되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이 값이 같아야겠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죠. 3이 6 플러스 k랑 같으면은 그럼 등비수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29번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지? 이 문제의 의도를 알겠죠? 일단 더 많이 풀어주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시간상 4개밖에 못 풀어줬어요. 나머지 풀어보면 되고 최근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은 당연히 대표 유형 31번까지입니다. 32, 33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알겠죠? 그냥 대표 유형 31번까지고 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도 원리합계 나오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원리합계 뭐 이율, 이자 뭐 이거 나오는 거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지? 수요일에 나가기 전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다음 수업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죠. 전부 다. 그치? 그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그때 아마 수학적 기납법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거고 못 나가면 그 이후 부분은 내가 영상 올려서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는 그냥 보강 안 하고 여러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영상을 내가 진도 영상을 올릴 테니까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할게요. 고생했고 점심 먹고 오세요. 수업 시간은 1시 55분입니다. 늦지 않게 최대한 오고 시간 50분 주는 거니까 충분하다 생각이 돼요. 고생했어요.